네,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OT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들어갈 건데 OT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 정말 잘 듣고 이 강의와 교재를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쭉 제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강의는 수험 효율성을 정말 극대화시킨 강의예요. 교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면은 더 효율적이다. 이걸 잘 듣고 따라 할수록 활용도가 정말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OT 잘 듣고, 뭐 길지 않습니다. 잘 듣고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이제 한마디로 소개를 하면은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론 강의 듣고, 기출 강의 듣고, 회독도 복습을 어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는 알겠다. 한마디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건 뭔지는 알겠다. 딱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두 바퀴 돌린 거니까 아직 당연히 부족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절대 그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니까 세 번째 바퀴에서도 개념 보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뭐 개념을 본인이 뭐 설명하는 그런 면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적으로 답을 팍팍팍 골라내야 되니까 당연히 모의고사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훈련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둘 다 지금 고민이잖아요. 이 둘 다 그 어중간한 상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어중간한 상태. 선생님,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뭘 공부해야 될지는 알았어. 그러면 여태까지 공부해온 게 다 성공인 거예요. 나 이제 이거 공부하면, 이거 외우면 점수 나온다, 문제 풀 수 있다. 그거 알았으면 이제 성공이고, 그렇다고 다 암기된 건 당연히 아니고, 부족한 개념 많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막상 시간 재고 풀어보니까 오래 걸려. 나는 기계적으로 팍팍 안 풀려. 그런 어중간한 상태다.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세 번째 바퀴에서 이것을 마치 코어, 허리처럼 코어를 딱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체가 없으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걸음마를 하기 위해 하체를 점점 다져오고 이제 걷는데 익숙해졌어. 하체가 제대로 탄탄해졌어. 그게 이제 기출강의 완강, 회독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가 있어야지 상체도 자유롭게 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동작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코어 근육을 탄탄하게, 허리를 탄탄하게 진도별 모의고사가 그 담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 보충과 문제풀이 훈련이 다 동시에 이걸로 딱 끝나니까요. 여러분들 뭐 그동안 나만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 다른 수험생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뭐 이미 벌써 뭐 모의고사 다 자유자재로 푸는 것 같고, 금방 푸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재시생들은 그렇겠지. 재시생들은. 근데 그런 뭐 이미 경력이 1년차, 2년차, 3년차 된 재시생들을 보면서 초시생분들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다 이걸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은 재시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학은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실력이 아직 이 코어가 부실한 거야. 아직 어중간한 거야. 그러면 이번 강의로 그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제가 뭐 수많은 수험생들, 그것도 계속 똑같은 수험생, 합격생 계속 보잖아요. 자, 능력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멘탈, 뭐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야.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뭐 그거는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많아요. 그때 이제 묵묵히 자기 페이스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사람 다 잘하는 것 같아, 다 비교하면서 우울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실력에 맞춰서 자기 실력에 맞는 공부를 해나가는 분들은 어느 순간 다른 수험생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비교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고요. 묵묵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세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걸 못 버텨서 그만두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못 버텨서 멘탈이 흔들려서 공부를 덜 하게 돼. 그러면 그냥 공부를 덜 해서 떨어져요. 너무 안타까워. 딱 보면은 뭐 그냥 충분히 합격할 것 같은데, 묵묵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못 버텨서 그만두거나 공부 시간이 줄어드는 분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하는 분들은 뭐 이미 이론 강의 때부터 이런 멘탈 훈련, 공부 방법뿐만 아니라 이런 멘탈적인 측면들도 탄탄히 훈련되어 있죠. 딱 묵묵히 자기 갈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어를 진도별 모의고사 우리가
탄탄하게 다져볼 거고요. 그럼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또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강의 활용 방법 말씀드릴 건데 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풀어놨을 분 똑같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출제 포인트를 당연히 매번 나온 출제 포인트를 모의고사 연습하는 거잖아요. 기출문제가 녹아있다는 것은 뭐 대부분의 문제는 기출문제 변형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냥 매우 출제 가능성이 높은 출제 포인트를 모의고사를 한 번 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안 나왔지만 현대 뭐 행정학에서 강조한 부분,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향후 유력한 주제는 제가 가미시켜 놨고요. 예상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보충되도록 모의고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부분 조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모의고사인데 실전 문제보다 약간 길어요. 그게 웬만한 개념들이 다 문제 안에서 처리되게끔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길이가 약간 깁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간 재고 연습해 보면 된다. 먼저 한번 풀어보면 된다라고 할 때 조금 시간을 길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고민할 필요 없겠고 그다음에 문제가 살짝 기니까 출제 포인트가 바로바로 안 보였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걸 통해서 개념 보충하면서 만약에 내가 출제 포인트가 안 보여서 틀렸어. 버벅거렸어. 이게 좀 길어서 내가 안 보였던 것 뿐이지 내가 알고 있던 출제 포인트네. 채점하면서 해설 보면서 또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웬만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객관식 행정 문제 풀기 위한 개념들은 거의 다 보충이 되게끔 일부러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득점 합격생들에게 항상 테스트를 거쳐요. 뭐 우리 이제 행정학 2바퀴 이상 돌았으니까 시험의 타당성 알죠? 시험의 타당성 모르면 큰일 나지 지금. 그래서 시험의 타당성을 갖춘 모의고사입니다. 고득점 합격생들이 고득점하는 그런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매번 나오는 출제 포인트 다 연습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개념까지 보충할 수 있는 모의고사다. 또 제가 향후 유력한 주제들 가미해 놓고요. 그러니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도별 모의고사, 이제 진모라고 줄여서 말할게요. 진모를 이제 여러분들 것으로 흡수하는 과정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못하는 것을 제가 담당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12분 정도 모의고사니까 시험을 쳐봐야 되겠죠? 실전용 실력을 확인합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2분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요. 지금은 시간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본인이 너무 버거워. 조금 더 늘려서 해도 괜찮아요. 이거 저 금방 끝나는데요? 줄여서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코어를 탄탄하게 다지는 거니까 정말 실전 문제랑 가장 흡사한 문제로 가장 진짜 내가 실전에 나올 점수, 실력을 확인하는 모의고사는 동형 모의고사예요. 다음 단계에서 동형 모의고사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압축 요약 강의,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마무리 단계에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시간을 연연해하지 않는다. 제가 좀 넉넉히 드린 거예요. 넉넉히. 시험은 뭐 진도별 모의고사까지는 스스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동형은 실강생분들은 같이 치고 그다음에 인강생분들은 제가 강의 전에 타이머 띄워주거든요. 근데 진도별은 그냥 스스로 치시면 돼요. 시간도 좀 더 자유롭게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연연해하지 말고 이걸로 실력을 키우면 다음에는 10분이면 풀고 실전 시험 가서는 7, 8분이면 풀고 오게 되는 거예요.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용은 더럽게 어렵지만 문제가 워낙 객관식 문제가 워낙 정답이 명확하고 단순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15문제 정도는 기계적으로 풀립니다. 지금이니까 그 기계적으로 풀리는 문제의 개수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기계적으로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이거 그냥 정답 찍어도 될까?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못할 뿐이고요. 나중에는 팍팍팍팍팍 매번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거 나온 것들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15문제 정도는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5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로 연습하는 과정이고요. 제가 강의 때 뭐 저만 이제 담당해 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개념을 또 최대한 중요한 개념을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찍어주는 거. 물론 이제 이론 강의나 기출 강의만큼 자세하게 개념 설명해 주진 못하겠죠. 모의고사가 중심이니까. 하지만 모의고사 읽으면서 거의 뭐 기본서 읽듯이 개념이 공부되는 것들도 많고요. 모의고사 자체로. 그다음에 모의고사에 전부 담을 수 없는 개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챙깁시다. 그런 것들은 제가 표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예요. 문제풀이 훈련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당연히 모의고사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단순히 시험장에서 문제를 막 분석하고 그렇게 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디가 중요한지도 제가 또 담당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거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면 복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복습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혹은 본인이 알죠? 이건 찍어서 맞았어. 혼동한 문제.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반복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점점 이해보다는 여기가 틀렸어. 옳게 고치면 뭐야? 이거 이제 제 암기용해설 보면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줍니다. 제 기출문제집부터 모의고사 전부 다 모든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암기용해설, 요 암기용해설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다른 해설들을 보기가 힘들죠. 모든 과목 통틀어서 이 암기용해설 보다가 다른 해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을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반복할 수 있는 해설이 암기용 해설이죠. 그걸 죽어라 반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옳은 선지는 이제는 옳은 선지 그 자체로 옳다. 또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전 문제보다도 더 왜 옳은지가 적혀 있어요. 실전 문제는 왜, 이유, 맥락, 배경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결론만 딱 낸단 말이에요. 근데 진도별 모의고사는 개념 보충을 위해서 나름 맥락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읽듯이 옳은 선지를 공부하면 됩니다. 더더욱 이거는 기출 문제보다도 더 도움이 되게끔 옳은 선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혼동되는 것은 저에게 또 질문하면서 모두 공학학습 게시판에 언제든 질문을 올려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복습할 때는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요거 이제 안 하면 큰일 남. 자, 이거는 우리들끼리 진모 강의 안에서만 1, 2, 3, 4, 5회독 이렇게 부를게요. 우리들끼리 진모 안에서만. 그래서 강의 듣는 것을 1회독이라고 쳤을 때, 또 요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희가 3회 분량씩 할지, 1회씩 할지, 2회씩 할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강이 3회 기준으로 나가니까 3회 분량을 잡았다라고 쳤을 때가 되겠고, 어쨌든 몇 회 분량을 여러분들이 하든지 간에 요게 이제 복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곱하기 3은 최소치예요. 최소치. 곱하기 3은 최소치.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진짜 실제 각종 연구에서 한 번 틀린 문제를 또 틀릴 확률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70%를 또 틀려요. 한 번 틀린 것을 70%를 또 틀립니다. 그걸 안 틀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철저히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문제는 최소 3번입니다. 최소 3번. 그 이상해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글씨가 작아졌죠? 여기까지는 필수고 여기까지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실력에 맞춰서 이건 이제 무조건 해야 되고 여러분들 실력에 맞춰서 우리 기출 강의 때부터 해봤던 그런 회독 방법이잖아요. 진모에도 당연히 적용해도 돼요. 근데 기출 문제집만큼 그렇게 회독수를 마구마구 늘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 저는 아직은 좀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진모와 그다음에 여기 뒤에 기출문제 뭐냐면은 해설지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좀 몇 개 있습니다. 진모와 기출문제에서 혼동되는 선지에 표시를 남깁니다. 자, 이 기출문제는 아무래도 그래도 세 바퀴제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건 안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진모랑 관련되면서 진모에 똑같은 출제 포인트는 없으면서 관련되지만 조금 어려운 거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난이도까지 연습할 수 있게. 그래서 진모와 해설지에 있는 기출문제에서 혼동된 선지에 표시를 남겨놓습니다. 자, 여기 표시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미 기출 강의 때 열심히 원리를 들었겠지만, 자,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표시하는 거 그냥 본인이 혼동되는 거 표시 남겼다가 더 많이 보는 것일 뿐이에요.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표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럴 땐 어떻게 돼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표시해놓고 다음에 또 본다. 다음에 또 보기 위해 하는 겁니다. 문제 전체가 혼동되면 문제 전체 표시하면 되겠고, 선지 하나 OX가 혼동되면 하나 각각 표시하면 되겠고요. 됐죠?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건 그냥 또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4, 5회독은 표시한 선지 중에서 틀린 선지, X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틀린 선지는 암기용 해설이 다 적혀 있죠? 암기용 해설 확인. 옳은 선지, 5선지는 옳은 선지 자체로 공부. 그 다음에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한 번 더. 이거는 꼭 하는 것이다.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는 아직은
그래도 기출문제도 좀 회독수가 부족하고 아직은 좀 이렇게 팍팍팍 출제 포인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들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번만, 사회도까지만. 선생님 저는 틀린 것만 딱딱딱 봐도 괜찮아요. 저는 더 부족한 다른 과목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 시간도 연연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틀리면 이 시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적게 틀리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천차만별이니까 연연해 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저 여기도 연연해 하지 말고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생님 저는 이런데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본인 실력에 맞춰서 조절하면 돼요. 제가 이제 이론 강의, 기출 강의까지는 복습 방법을 거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주잖아요. 이론 강의는 웬만하면 딴 거 하지 말고 그거라도 제대로 하자. 기출 강의는 처음에는 제가 정해준 그대로 하게 만들다가 점점 요령을 터득하면서 어떻게 변형해서 사용하는지 조금씩 알려줬었죠. 그 다음에 그 정도 했으면 지금부터는 알아서. 근데 못하겠는데요? 안 돼. 알아서 해야만 해요. 또 이론 강의, 기출 강의를 들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불안하니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또 그래야만 합니다. 또 자꾸 그렇게 해봐야 늘어. 행정학만 느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 공부 방법이 그 시험 공부 요령 자체가 늘어. 모든 과목 점수가 올라가요. 모든 과목 점수가. 됐죠?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들 정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시작하기 전부터 딱 정확한 정답을 알겠어. 해봐요. 이렇게만 했는데 선생님 저는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부족한가 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고 조절해도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정답을 알아? 직접 부딪혀봐야 아는 거지. 그 부딪혀보면서 요 안에서 시행착오 거치는 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거쳐야만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 요령이 는다. 그럼 모든 과목 점수가 올라간다. 됐죠? 불안감을 깨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정 궁금하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도 괜찮은 단계이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뭐 한마디 또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 같은 경우는 이건 60문제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역시 또 시간에 연연할 필요 없고 1회씩 하든 하루에 1회, 2회씩 하든 3회씩 하든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강 같은 경우에는 첫날만 OT 때문에 1회, 2회 진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3회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3, 3, 3, 3, 3, 3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실강에 좀 맞춰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인강 듣는 분들은 알아서 자기 공부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스스로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게 다른 교재를 어떻게 병행할까? 아직 기출문제에서도 회독수가 부족한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초시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 회독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출에 관한 행정학 회독을 더 하고 싶어요. 자,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직 부족해요. 초시생 100%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회독 부족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회독하고 그 진도에 맞춰서 예를 들어 1회차다. 1회차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 앞에 목차 나올 거 아니에요? 2페이지 넘기면 나오나? 2페이지 넘기면 목차 나오죠. 컨텐츠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회차별로 포인트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제 모든 교재는 포인트 번호가 똑같죠. 예를 들어 1회 같은 경우에는 파트 1 행정 총론이고 그 중에서 포인트 1에서 9까지다 적혀 있죠. 그러면 이 목록을 보고 내가 기출문제 회독 더 해야지. 그러면 포인트 1번부터 9번까지를 회독을 더 하고 그 회독한 부분에 대한 테스트 개념으로 이렇게 1회차 풀어보고, 그 다음에 2회차는 10번부터 16번이죠. 10번부터 16번 풀고 2회차 또 테스트 개념으로 보고. 그래서 기출회독이 부족한 분들, 주로 이제 초시생 분들은 이렇게 병행해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꼭 재시생뿐만 아니라 선생님 저는 기출문제 회독수 빵빵합니다. 출제 포인트 싹 다 파악했어요. 또 제발 몇 회독 해야 돼?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제발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 본인이 알지, 본인이. 본인이 몇 회독 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몇 회독 해야 될까? 그러면 더 하면 돼요. 아직 모르잖아요. 몇 회독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더 하면 되는 겁니다. 정해주면 안 될까요? 그럼 본인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그래서
3, 4회독만 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있고 뭐 10회독, 20회독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실력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또 몇 회독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제가 정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기준을 원하니까 뭐 대략적으로는 10회독 이상씩은 하지. 합격생들은 대부분 다 10회독 이상씩 했죠. 근데 뭐 2, 3회독만 하고 다 파악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 오래 걸린 분들도 있고. 자, 아무튼 너무 흥분했네. 이야기가 새불었어.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파악했어. 또 뭐 이미 행정학 공부 많이 한 재시생이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도별 모의고사 위주로 보면서 이제 필요한 교재에서 본인이 알아서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진도별 모의고사 1회차를 풀어봤는데 이거는 아예 내가 개념이 없어. 그러면 이론에 강한 행정학 기본서. 그다음에 얘는 내가 개념은 있는데 이런 출제 포인트가 있었던가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야지. 기출에 강한 행정학 기출문제집. 그다음에 이거 달달달달달 키워드만 암기하면 되지. 정리에 강한 행정학 요약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한다? 알아서. 그리고 저는 셋 중에 뭐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본인이 진도별 모의고사 풀다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서 그걸 채울 수 있는 교재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정해주면 안 될까요? 자, 방금 전에 설명해줬잖아요. 그 기준을 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실 보충만 하면 돼요. 어떻게든 보충하면 돼.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해보세요. 안 정확해도 되니까 해보세요. 해보다 보면 또 요령이 생겨. 이런 케이스는 그냥 기출문제집 보는 게 낫겠네. 이런 케이스는 요약서를 달달달 외우는 게 낫겠네. 그래서 회차에 자기가 틀린 문제별로 어떻게 보충할지 자연스럽게 요령이 생깁니다. 이것도 스스로 정하는 걸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제 코어를 다지기로 했잖아요. 코어 다지는 단계에서는 공부 요령에 대한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한 방에 정답을 알 수는 없어. 근데 직접 해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가면 된다. 그런 시행착오 당연히 거쳐야만 하고 그러면서 점점 공부 계획 짜는 요령도 좋아지고 어떻게 된다? 전과목 점수가 오른다.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르쳐 주는지 알죠? 제 성격 아시잖아요. 합격생들은 다 이래. 합격생들이 다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합격하는데 제가 합격생들이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안 될 수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남일 같은데 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잘한다가 아니라 점점 잘하게 될 거예요. 진도별 모의고사가 또 그런 계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본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감을 이겨내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진도별 모의고사로 개념 보충과 문제풀이 훈련을 다 한 방에 끝내면서 코어 단단하게 다지고 합격을 위한 또 실력을 팍팍 쌓기 위한 또 중간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1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